나중에 정리해서 네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저거를 갚았느냐 지금 그 말씀이죠? 2억 1천만 원이 재산이 늘었습니다. 연봉 그러니까 세비가 1억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세후로 일단 받는데 그 전제는 저 숫자가 맞다고 이렇게 가상해서 쓰신 숫자이기 아니 때문에 순자산의 증감액은 숫자가 일단 맞지 액수가 않습니다. 나오는 것이고요. 그럼 다음 PPT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지출 현황인데요. 보시면 빨간색이 수입이고 파란색이 그 지출인데 매해 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재산 등록이 매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은 경우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아까 이 숫자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것을 후보자가 직접 공개하고 신고했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했으니까 혹시 오류가 있다면 다음 제 질의 때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해 현금 거래다 보니까 이게 쭉 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PPT입니다. 추징금을 갚은 내역 중에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딱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은 후보자의 예금인데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연간 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배우자 예금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2023년도랑 2024년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출판기념회 하고 나서 2024년도에 1억 1,500만 원을 갚았어요. 추징금을.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리하신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은 조금 이따 자세히 드리겠지만 평균 제 경우는 3,000부, 2,000부 이런 경우로 해서 평균 한 5만 원 정도 선의 출판기념회 후원 그러니까 축하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강신성 씨를 말씀하시면서 수억 원을 후원했던 이렇게 표현하면서 넘어가셨는데 그런 바가 없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강신성 씨는 1차 정치자금 사건 때 너무 피해를 크게 보셔서 그 이후로 제게 4천만 원을 빌려줄 때도 맨 마지막에 빌려줬고 그 이외에 후원 회장을 맡거나 해도 사실은 후원금을 아마 거의 안 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법과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출판기념회를 포함해서 심지어 축의금, 조의금까지 다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 국민이 축의금, 조의금을 신고해야 하는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신 것이어서 그것은 저는 의원님께서 어떤 법을 제기하거나 하시면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앞서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혹은 출판기념회 혹은 축의금, 조의금으로 갖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던 1억 정도의 추징을 어떤 수입원으로 갚았느냐, 수입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대출했습니다. 24년에 1월 31일 날 1억 8천을 대출해서 그중에 1억 정도로 추징금을 갚고 나머지 8천만 원은 그 해에 있었던 저희 선거 비용에 준비해서 썼고 그 선거가 끝난 연후에 선거 보전을 받아서 나머지를 다시 다 갚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관련해서 일체 걱정하실 내용이 없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주 의원님께서 복잡하게 그래프를 그려주셨는데 사실은 저렇게 그래프를 복잡하게 그리기에는 앞뒤 다 통틀어서 제게 남아있는 부모님까지 포함한 2억이라는 재산은 저렇게 그래프를 그리기에는 너무 작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까지는 수고를 안 하셨어도 괜찮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요. 네,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아까 수입 지출 맨 문제는 마지막 수입 부분, 대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그거는 마지막에 이제 그 대출을 추징금을 어떻게 갚았는지 설명하셨고 하겠습니다. 수입 지출은 나중에 확인해 달라니까 그렇게 확인을 다음 질의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갑자기 노웅래 전 의원님의 자택에서 3억
언급을 하셨는데요. 출판 기념회도 어쩌다 하면서 지난 3월 18일 2025년 3월 18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노웅래 전 의원님의 자택에서 3억 돈 다발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이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금원의 출발이 무슨 출판 기념회였고 그 3억이 그때 사건이 있었는데 마치 우리 후보자님도 무슨 출판 기념회 얼마 이상의 돈을 있으니까 불법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연상을 시킨단 말입니다. 왜 이 노웅래 의원 3억 쳐보세요. 왜 이렇게 막 갖다 때려붙이게 해가지고 국무총리 후보자님에 대해서 자, 위법한 행위를 한 것처럼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님 위원장에게 확인하시고, 얘기하세요. 네, 위원장님께서 확인하시고 네. 시정해 주십시오. 네, 네? 네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그 자, 제가 판단할게요. 네, 자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압수수색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서 노웅래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노웅래 전 의원이 실제 주장하기로 본인의 발견된 현금 3억 원이 출판 기념회 돈이라고 스스로 밝혔어요. 거기 인터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는 판례를 얘기한 것이 아니죠.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 두 분 요구해서 한 분 하셨으니까 네 알았어요. 1분 했어요. 그럼 네 말씀하세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요. 앞서 여러 의원들이 동일한 질문을 오전 질의 때 했고 그것을 소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또는 김희정 의원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거든요. 다선 의원님, 중진 의원님, 초선 의원님하고 좀 다르시지 않습니까? 예,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막말 때문에 사과하신 각규택 의원님은 좀 가만히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어요. 법사위처럼 하지 마시고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맞춰서 좀 해주세요. 법사위에서 하던 것처럼 여기서 마구 끼어들지 마시고요. 보기 민망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중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중이니까요. 좀 사과한 것이 잉크가 안 말랐다는 것은 항시 유념하시고 온 인사청문회 하시고 바랍니다. 자, 발언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도 이 인사청문회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명예를 훼손하고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반론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진 찍혔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인 일이었다 손치더라도 이미 법적으로 다 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빙자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또는 과거의 직업에 근거한 그런 근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가 서로 했었으면 하는 바람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앞서 야당 의원의 질의 내용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